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전교육학입니다. 이번 시간부터 저와 함께 새롭게 배워가야 할 내용은 무엇이냐면 바로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즉, 이제부터는 인지 발달과는 다른 성격 발달에 대해서 한번 심리학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로 피아제와 비고츠키 그리고 브론펜 브레너가 인지 발달 쪽에서 인간의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 중점을 두고 살펴봤다면, 이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의적 영역, 즉 성격이 어떠한 방식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발달해 가는지, 그 이론의 대표적인 학자인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 시험에 나올 확률이 있냐? 어느 정도냐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한 60%, 50% 정도, 그 심리학 파트 안에서 보면 50%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를 모두 다 물어보는 건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이론이 뭐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모두 이 발달 단계를 다 서술해봐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중등 임용이기 때문에 중고등학생을 위주로 다루겠죠. 그러면 중고등학생의 주로 나이대가 어느 정도냐면 인습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법과 질서, 대인관계 조화를 지향하는 이 정도의 도덕성 단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인습 수준에 있는 도덕성 발달 단계 이 두 가지 정도는 다른 것은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정의와 예시를 바탕으로 기억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 6가지 단계를 다 기억해 두신 게 제일 완벽하겠지만, 그래도 제일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는 이 인습 수준의 두 가지를 물어볼 수 있다는 점, 이게 시험에 나올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콜버그 도덕성 발달 단계 이론에 따랐을 때 어떤 교수학습 전략을 써서 아이들에게 지도를 해야 되냐, 교수학습 방안, 이게 나올 수 있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콜버그 도덕성 발달 이론의 어떤 한계점. 콜버그는 주로 인지적 측면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냐 모르냐 이거에 대해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냐 없냐, 즉 이성적이고 뭔가 약간 그 감정적인 요소는 배제시키고 인지적인 측면에서 이 도덕성을 좀 주로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점에서 가지고 있는 한계점 충분히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하나하나 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콜버그라는 사람이 도대체 뭐 했던 사람이냐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콜버그는 이제 미국에서 태어난 분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대학 진학 전에 어디를 가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건국을 돕기 위해서 난민으로 이스라엘 난민을 기환시켜주는 수송기 부조종사로 봉사활동을 했었어요. 비행기 운행을 했었던 거죠. 그때 나치의 박해를 받던 유대인 문제를 매우 고민했던 거예요. 아니, 인간이 어떻게 다른 인간을 이렇게 학살하고 학대할 수 있을까? 그걸 보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도대체 어떻게 발달하는 거고,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거를 더 키워나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쭉 이제 유럽에 이스라엘 건국 돕기 위해서 난민 수송을 하다가 이제 1948년 정도에 시카고 대학에 입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심리학 전공을 하고 피아제의 어떤 도덕성 발달 이론을 체계화시켜서 이제 콜버그만의 도덕성 발달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그래서 콜버그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 도덕성이 인지적 측면과 연관이 많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러냐면 도덕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도덕적 딜레마, 즉 결정을 예 아니면 아니오로 내려야 되는 상황을 사람들한테 주어주는 거예요. 그 도덕적 갈등 상황을 제시하고 이 상황에서 본인은 어떻게 하겠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 아니오라는 응답을 하게 되고, 그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도덕적 발달 수준을 이렇게 나눠보게 된 거죠. 여기서 예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이 정도까지 인지를 하고 상황을 판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구나. 그럼 이 정도 도덕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이걸 아니라고 판단하는구나. 즉,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인지, 이런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도덕성을 주로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도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인습 이전의 수준, 그리고 인습 수준, 후인습을 수준이라고 해서 3단계로 일단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인습 수준은 주로 10세 이전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인지적 수준이라고 도덕적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벌과 복종의 지향이나 개인 보상 지향, 이건 뭘 의미하냐면, 그러니까 자신에게 보상을 주고
나쁜 행동은 처벌을 가져오는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에게 처벌을 하는 거는 어떤 행동을 했는데 처벌을 받았어요. 그럼 그건 무조건 나쁜 행동인 거예요. 근데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보상을 받았어요. 그럼 무조건 좋은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초등학교 단계에 있는 발달 수준에서 아이들이 그게 좋은 행동이다 나쁜 행동이다 이렇게 도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나한테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상을 주고 있는 행동은 좋은 행동인 거고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벌을 받았으면 그건 나쁜 행동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도덕성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가 인습 이전 수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인습 수준은 이제 다르죠. 나한테 좋고 나쁘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인습 수준 같은 경우에는 사회계약, 법, 질서 우리가 인류가 공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칙을 잘 지키면 그게 도덕성이 높은 거고 그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도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후인습 수준은 그걸 뛰어넘은 거. 그 법과 규칙을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바꿀 수 있고 또 법과 규칙을 뛰어넘는 자기만의 어떤 윤리적 기준을 형성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인습 이후 수준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인습 이후 수준은 약간 좀 발달하기가 좀 힘들고 성인으로서도 가지기 힘들기 때문에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시험이 나올 수 있는 걸 인습 수준이라는 거죠. 법과 질서를 지향하는 어떤 단계와 대인관계를 조향하는 그 조화를 지향하는 단계 이 부분이 시험에 나올 수 있고 그래도 우리는 하나하나 이론 강에 대해서 정확하게 뒤에서 인습 수준부터 이렇게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결론 정리를 해보자면 콜보그는 장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을 도덕성 발달에 적용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심리학자 로렌스 콜버그가 제시한 인간의 도덕성 발달 단계를 말하는 거다. 이 도덕성 발달 단계는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인습 수준, 인습 수준, 후인습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콜버그는 도덕성을 뭘로 봤냐면 이성 능력과 연관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덕적 딜레마 상황을 주고 여기서 어떻게 할 거냐, 왜 그렇게 할 거냐,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요소는 배제시키고 생각적인 측면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지를 바탕으로 도덕적 수준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냐 이걸 판단했기 때문에 이성 능력과 도덕성을 연관시킨 거죠. 도덕적 판단 능력을 그래서 키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냐면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각해보는 인지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추론 활동을 가능하다고 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나는 이것밖에 생각 못했는데 토론을 시키는 거죠. 문제 딜레마적 상황을 놓고 사람들마다 이거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얘기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덕적 인지 발달 수준이 높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나와 저 정도까지 저렇게 사고할 수 있었구나 하면 도덕성이 키워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 단계가 어디인지 알고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딜레마 상황을 제공하고 자신의 관점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떻게 뭔가 문제 해결 과정에서 생각해보는 이런 문제를 계속 제공해 주는 게 그 도덕성을 키우는 방향이다 보았던 거죠. 여기서 문제가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면 그러면 콜버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 남의 걸 들었으면 그걸 알게 되면 그 상황에 맞게 도덕성에 맞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도덕성이 달라지는 것도 설명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그 속도 위반을 잘 지키다가 다른 상황에서는 과속을 하는 행위가 많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규칙을 잘 지키는 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건데 그것도 이 이론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알면 무조건 그대로 행해야 된다고 보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함께 일단 전인습 수준부터 한번 차근차근 이론의 내용을 한번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